안녕하세요. 지우의 반편지 지우입니다. 매일매일이 참 비슷해요. 특별한 일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아무 일도 없음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편안하다 생각하면 지루하기도 하고 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오늘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늘 평범하게 그렇게 하루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을 책 가까이 두고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무명의 감정들이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도서출판 딥앤와이드가 작년에 출판을 한 책이고요. 독특합니다. 저자의 이름이 우선 쑥이라고 해요. 나무로 만들어진 거의 모든 것을 좋아했고 목재의 보드라움이 좋아서 목조형 가구학을 전공한 지은이는 이렇게 목재를 좋아하다 보니 종이와 연필도 좋아하게 되고 글과 그림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펼쳐보면 우선 만화 같은 또 웹툰 같은 간단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몇 장 넘기면 산문들도 나오고요. 이 글과 그림이 조화된 에세이, 일명 그림 에세이, 저에게는 굉장히 독특하게 다가왔는데 여러분도 이런 유니크한 느낌을 함께 느껴보았으면 좋겠어서 이 책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자 쑥은 내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공감해주는 사람을 늘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홀몸으로 태어난 이상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쓰게 되었습니다. 괴로움과 외로움을 토로하면 반대편에서 동영상을 찍는 듯한 어색한 내 목소리로 공감과 위로를 건네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쓰는 것이 좋았습니다. 남에게서 섣불리 기대할 수 없는 온전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무명입니다. 없다는 뜻의 무는 가능성을 담은 글자입니다. 비어있는 것은 무엇이든 채울 수가 있습니다. 타인이 쓴 이 글 어느 길목에서 당신을 마주하는 순간이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닮은 마음이 가볍지 않지만 가벼울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엮은 쑥 작가의 에세이툰 이제 시작합니다. 대책 없는 젊음. 이 젊음이 미칠 것 같을 때가 있다. 뜨겁고 싱싱한 것을 대책 없이 안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젊어. 젊음의 한가운데에 있다. 어떻게 쓰든 후회할 것만 같다. 젊음은 한 번뿐인데 예행 연습 같은 게 없으니 다 망쳐버리면 어떡하지? 이 젊음을 허투루 다 날리면 어쩌지? 마침내 후회하더라도 심장이 터질 것처럼 울부짖더라도 되돌리지 못할 텐데, 그런데도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조언이나 글은 당최 읽고 싶지가 않다. 이런 마음은 인생을 숙제처럼 살아서 그런 것일까? 암묵적인 진도를 나가듯이 초, 중, 고, 대학교, 취업, 결혼과 잉태. 언젠가 멋지게 살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었고 내내 되새기고 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아니, 정확히는 사랑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정말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게 맞아? 멋진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니고? 멋진 나로 나아가는 것도 나를 위한 일이지만 그냥 나를 인정하는 것이, 초라하고 평범한 나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첫걸음이라고 믿는다. 몹시 휘청인다. 휘청이는 청춘. 그게 썩 멋있는 형태는 아니다. 단지 즐기고 싶다. 무릎이 건강할 때 마음껏 휘청이고 일어나 보려고 한다. 물론 무릎이 안 좋아져도 일어날 방법은 많겠지. 모쪼록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는 않을 것이다. 아이의 마음으로 가누는 어른의 생. 누구나 마음속에 어린아이가 산다. 빨래 건조대에 이불을 널어 만든 비밀 기지 안에
사랑에 맞지 않는 아이의 눈빛은 모든 것을 빨아들일 것처럼 반짝인다. 다만 곧잘 휘청거릴 뿐이다. 불안을 가득 안고 이불 속에서 더운 숨을 몰아쉬던 나의 아이. 찡긋한 불안과 말릴 수 없는 충돌에 시큰한 밤을 견딘다. 내내 아이의 마음으로 나 하나를 가누며 산다. 타고난 예민한 기질 때문일까? 마음이 불안하고 저리다. 단단해졌다고 믿는 순간 무너지고 괜찮다고 안심하는 순간 툭 꺼진다. 언제쯤 구겨지지 않는 밤을 보낼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른스럽다고 표현한다. 단단한 마음을 가졌으리라 추측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겠다. 그러나 나는 어른이 되길 강요받았던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살고 있다. 선택을 마주할 때 매 순간이 두렵다. 새로운 상황에서 덜컥 겁을 먹는다. 누군가의 거대한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선택을 떠넘기고 싶다. 그렇지 않은 척할 뿐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고, 애초에 나는 어릴 때부터 아무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을 산타가 없다는 것을 깨닫듯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는 산타를 믿어본 적이 없다. 산타를 믿지 않는 아이의 마음으로 사는 지금의 나. 그런 내가 싫거나 그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진 않는다. 나의 속성이라고 인정했을 뿐이다. 그러나 문득 궁금해진다. 어른의 속성은 무엇일까? 아이의 마음은 또 무엇이고, 자라나는 마음과 성숙한 마음, 시드는 마음은 어느 경계선에 있을까? 하나의 경계선은 책임감이겠지. 책임감을 깨닫지 못한 마음, 책임지는 마음, 책임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 자라나는 마음은 몹시 짧았다. 시드는 마음은 너무 이르게 찾아왔고, 책임은 지고 있지만 금방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내내 품었다. 성숙과 쇠약 사이에서 머뭇거렸다. 마음은 빠른 속도로 쇠락하는데 몸에는 여전히 생의 기운이 가득했다. 그 괴리에서 자주 울었다. 다만 글을 썼다. 아이의 마음을 한 어린일 때 기꺼이 펜을 들었다. 물에 빠졌다가 겨우 육지로 쓸려 나와 콜록거리듯이 글을 썼다. 글은 익사 직전에 아이와 소통하는 수단이었다. 듣고 싶었던 말을 썼다. 그 아이가 듣고 싶은 말은 진작 알고 있었다. 글에 담아서 할 뿐이었다. 외면했던 어린 마음을 파고들었다. 가끔은 글이 자기 혐오와 절망, 체념으로 치닫기도 했다. 그래, 솔직히 자주 그랬다. 그러나 늘 그런 것도 아니었다. 작은 빛, 나지막한 기상이 이따금 고개를 들었다. 그렇게 무엇이든 썼다. 불가항력적으로 자주 글을 쓰면서 점차 정말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전히 성장과 성숙, 쇠약 사이를 머뭇댄다. 한결같이 머뭇거리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제는 쓸 줄도 아는 사람이다. 활자로 중심을 잡는 인간. 살아가는 데는 힘이 필요하다. 살아가는 데는 힘이 필요하다. 단어 그대로 힘이. 난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였다. 체육부장도 도맡고 줄넘기를 항상 허리춤에 메고 다니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계단을 거뜬히 오르던, 그리고 그 아이는 살려고 운동하는 어른이 됐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몸과 마음이 기하급수적으로 약해졌다. 스트레스성 폭식과 쏟아지는 잠으로 남은 밤을 보내기 일쑤였고 안 좋은 것들이 쌓였다. 낮과 밤이 하나도 통제되지 않으니 끌려다니는 삶을, 내가 없는 삶을 살았다. 도저히 내 삶이 내 삶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때 나는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다. 헬스장에서 점심시간과 퇴근 후에 난생 처음 PT를 받았다. 역시 몹시 힘들고 힘들었다.
누가 인생이 확 달라진다고 했나. 힘들어서 집 가면 뻗는 건 매한가지인데 자세는 해도 해도 모르겠고 누가 1년만 버티면 괜찮다고 했나. 이따 집 가면 치킨에 맥주 먹는다. 근데 이 자세는 여전히 모르겠다. 선생님, 왜 계속 한 개만 더 하냐고요. 운동 예찬까지는 못하겠다. 그 정도로 자주는 못하니까. 그래도 하지 않는 것보단 낫더라. 나 좀 멋진 사람 같고. 땀 흘리고 나면 뿌듯하고 그제야 삶이 조금은 내 것 같았다. 힘을 빼는 법. 이를 악물고 산다. 누군가를 만나는 자리에서는 입꼬리와 온 근육에 힘이 꽉 들어가 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못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힘을 잔뜩 주다 보니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한다. 과다한 리액션 속의 말실수, 갑작스러운 망각, 오버액션 혹은 얼어붙음. 돌아와 침대에 누워 오래 잠들지 못하는 나를 곱씹는다. 나의 부끄러운 언행에 찡그리는 밤을 보내는 건 고질병처럼 앓고 있다. 내내 코 한쪽으로만 숨을 쉬어야 하는 비염처럼 나는 절반쯤 나를 부끄러워하며 살았다. 쉽게 자기 혐오의 길로 빠지기도 한다. 동시에 힘을 주고 산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들 이만큼은 힘을 주며 산다고 여겼다. 이런 부끄러움과 자괴감은 당연하다고. 어느 날에 힘을 좀 빼라는 말을 들었다. 너는 늘 힘을 많이 주고 있어. 그게 너를 A0까지 만들지만 A 플러스까지도 못 가게 만들어. 좀 힘을 빼도 괜찮아. 오히려 그럴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와. 힘을 좀 빼봐. 이 말을 평생 잊지 못하고 있다. 내가 남들보다 힘을 주고 산다는 걸 처음 깨달은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멀리서 봐야만 보이는 것이 있다. 마찬가지로 힘을 빼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있다. 그 사실을 이해한 후 의식적으로 힘을 빼는 연습을 하며 산다. 힘을 빼려고 오히려 힘을 주게 되는 일들도 덜어 있었다. 그러면서 강인한 근육을 가져야만 힘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음을 알았다. 질긴 마음의 근육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마음을 지지하는 몸의 근육 역시 적절한 힘을 기를 것이다. 도리어 힘을 잘 빼기 위해서. 우리가 숨기는 것. 우리는 숨기는 것을 더 보고 싶어 한다. 예를 들면 괄호 속의 말들. 인간 본능이라는 게 참 그래. 숨기는 것은 왜 커다란 것으로 생각할까? 보통 숨기는 것은 사소한 것인데 물론 사소한 게 결정적인 것을 말해주긴 한다. 숨기려고 하는 것일수록 자꾸 쳐다보게 된다. 물론 어른이 된 이후로는 의식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지만 내가 숨기는 것들도 사소하고 초라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평생 숨길 것이다. 큰 이유는 없다. 이유도 초라하다. 그리고 진짜로 말 안 할 거다. 숨기려는 메시지, 공개하지 않는 취향, 삭제해버린 사진, 그 민낯이 몹시 궁금하긴 하다. 진상은 별거 없긴 할 거다. 숨기는 내용도 이유도. 드러내는 것은 꾸며진 것이라 그럴까? 밝혀지지도 않은 것은 날 것이고 유명 작가의 십작이나 연습장이 더욱이 궁금한 이유는 그들의 민낯이 궁금해서일까? 매만지지 않은 민얼굴이. 날 것을 좋아한다. 더해지지 않은 무언가. 좀 서투른 것, 유려하지 않아도 간솔한 것. 단순하고 솔직한 민낯을 보면 왠지 친밀감이 드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런 민낯을 보고 보이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구태여 숨겨진 것을 보려고 하진 않는다. 좀 보고 싶은 건 사실이다. 날 것의 마음을 듣고 싶긴 하다. 꾸민 마음도 이해할 수 있다.
아이고, 속마음과 말이 바뀌었다. 늘 이런 식이지. 평온과 성장통. 평온이 어렵다는 걸 늦게 깨달았다. 평온을 불안해하는 날이 있었다. 납작한 삶은 재미가 없고 싱거운 하루는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 아무 일도 없는 날은 내가 한층 시시해진 날이라고 여겼다. 멋지게 살고 싶었다. 30초짜리 영화 예고편처럼 박진감 넘치고 농축된 삶을 살고 싶었다. 그러나 짧은 예고편을 보고 기대했다가 실망한 2시간짜리 영화가 얼마나 많았는가. 30초를 2시간으로 늘려보는 것도 지루한데 100년짜리 인생은 어떠할까? 삶은 따분한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그 따분이 사실은 평온이라는 걸 깨닫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우리는 농축되어 자극적인 것들에 둘러싸여 사니까. 그리하여 안오는 잃어야만 뼈저리게 알게 된다. 소중한 것은 잃어봐야 안다는 가슴 아픈 말은 많은 이들의 지독한 경험에서 나왔을 테니까. 우연히 평온이 온전하게 평온으로 느껴진 날이 있었다. 평온은 정말로 평온하게 느껴지고 불안이 나를 괴롭히지 않은 날. 고요했으니 벅찬 마음이었다. 이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울음이 났다. 작게 울었다. 온전하게 평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스스로가 대견했다. 작은 진화를 한 것 같았다. 눈물은 진화에 대한 기쁨과 자축의 의미였겠지? 빨리 늙기를 바란 적이 있었다. 빨리 나이가 들어 아픔에 무뎌지기를. 바보 같은 소원이었다. 나이가 들어도 무뎌지지 않겠지. 다만 참는 방법을 깨쳤을 뿐이겠다. 성장통은 정직하게 알아야만 고통을 참거나 피하는 요령을 얻을 수 있다. 마침내 평온에 다다르는 방법까지도 얻을 수 있겠지. 천천히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성장통을 고스란히 느껴야겠으니 성숙의 길목에서 평온의 귀함을 깨닫겠지. 아침의 시시. 어제의 기쁨과 평온이 거짓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기쁨의 다음 날이면 대부분. 어제 신난 나는 거짓말 같고 오늘 시시한 나는 진실 같다. 형편없는 나의 진실에 좋은 사람들의 큰 기운과 우연과 어떤 거짓들이 섞여서 어제의 가짜 날이 지나간 것만 같다. 그러면 나는 후다닥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노래를 크게 틀고 철퍽철퍽 샤워를 한다. 2시간 분량의 시시와 불안을 견딘다. 아침 준비에 집중한다. 괜찮아, 괜찮아 되새기며. 늘 웃을 수만은 없지. 늘 괜찮을 수만은 없지. 천국이 행복과 웃음만 있는 곳이라면 무서울 것 같다는 정현우 시인의 말처럼 늘 웃는 것도 생각해 보면 무섭지. 그러니 웃지 않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무섭지 않은 것이다. 오늘이 쓸쓸한 이유는 어제와 다른 아침의 햇살에 눈이 맵기 때문이고 자고 일어나 나른한 심장 박동을 가졌기 때문이고 평온과 나른 속에 쓸쓸히 섞여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 허물을 느낄 필요는 없다. 쓸쓸할 필요도. 아침 햇살에 몸을 맡기고 또 나아가면 된다. 그럼 곧 기쁨의 아픈 보조개를 갖는 날을, 슬픔에 헐어버린 코끝이 아무는 날을, 쓸쓸히 섞인 일상의 날을, 쓸쓸하지 않을 일상의 날을, 내 진짜 날들을 겪어낼 수 있겠지. 낭망의 밤. 밤이 낭만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적막한 밤, 점등된 방 안에 혼자 누운 나. 눈을 감아도 암흑, 눈을 떠도 암흑뿐이다. 나의 우주는 그곳에서 폭발하기 시작한다.
자주 쓸쓸하고 비관적인 방향으로 팽창한다. 어제의 부끄러움과 오늘의 시시함, 내일의 불안이 찡그린 눈꺼풀 아래로 달려든다.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오늘 나는 왜 이렇게 별거 없는 하루를 보냈나?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방대한 생각에 짓눌려 미미해진 나를 견딜 수 없어서 잠들지 못한다. 잠에 드는 일은 꼭 죽음을 연습하는 일 같다. 고요함 속에 홀로 눈 감는 일은 온 우주의 분리와 동시에 내 우주로의 영원한 결속처럼 느껴진다. 그 우주가 절대적으로 다정하진 않아도 조금 외로워질 뿐이다. 오랜 밤을 지내고 나면 밋밋한 아침이 온다. 눈 감았던 밤만큼 깜깜하진 않은 동시에 어제의 빌려온 기쁨도 온데간데 없는 그런 뻔한 아침. 견뎌야 하는 것은 폭발하는 밤만이 아니다. 싱거운 아침의 분주도 견뎌야 한다. 그래도 밤의 정적을 견디는 것보다는 편하다. 마음이 멍하지만 몸은 수선스럽다. 곧 생의 기운이 가득한 바깥으로 걸어나간다. 일에 집중하는 것만큼 슬픈 마음을 감당하기가 쉬운 순간이 없다. 내 기쁜 곳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좋다. 가벼운 주제로 제잘되는 순간 불안과 슬픔이 잠시 눈 감는다. 그 순간을 좋아한다. 가뿐한 육회가 삶에 꼭 필요하다고 느낀다. 어김없이 해가 진다. 일에서 벗어나 나로 돌아온다. 미뤄둔 설거짓감을 발견한 듯 또 적막한 밤을 짐작한다. 지겹다. 그러면서도 되낸다. 불행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이런 나도 있는 거다. 슬픈 나도 거짓은 아니지만 기쁜 나도 진실이다. 나는 살아있다. 살아있으니 곧 행복을 꿈꾸며 잠드는 날도 올 것이다. 분명코. 오늘 지우의 반편지는 저자 쑥의 무명의 감정들 함께 읽었습니다. 쑥은 겨울을 뚫고 제일 먼저 나오는 식물이죠. 겨울의 아픔을 견디고 힘차게 올라오는 쑥의 모습. 여리게 올라오지만 그 속에는 아주 강하고 진한 향을 가지고 있는 쑥의 모습이 저자 쑥의 모습과 또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인생이 쉬울까요? 모두가 다 겨울처럼 춥고 힘든 시기가 있게 마련인데요. 저자 쑥도 그런 어려운 감정들, 버거운 감정들을 이 무명의 감정들이라는 책에서 잘 녹여내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감정들을 다른 누군가와 공감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공감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글을 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무명의 감정들은 곧 나의 감정일 수 있습니다. 함께 공감하고 나만 그렇진 않구나 라고 위로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지우의 반편지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보아요. 오늘 밤도 잘 정리하시고 좋은 꿈 꾸세요. 대책 없는 젊음. 이 젊음이 미칠 것 같을 때가 있다. 뜨겁고 싱싱한 것을 대책 없이 안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젊어. 젊음의 한가운데에 있다. 어떻게 쓰든 후회할 것만 같다. 젊음은 한 번뿐인데 예행 연습 같은 게 없으니 다 망쳐버리면 어떡하지? 이 젊음을 허투루 다 날리면 어쩌지? 마침내 후회하더라도 심장이 터질 것처럼 울부짖더라도 되돌리지 못할 텐데. 그런데도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조언이나 글은 당최 읽고 싶지가 않다. 이런 마음은 인생을 숙제처럼 살아서 그런 것일까? 암묵적인 진도를 나가듯이 초, 중, 고, 대학교, 취업, 결혼과 잉태. 언젠가 멋지게 살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었고 내내 되새기고 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아니 정확히는 사랑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정말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게 맞아? 멋진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니고? 멋진 나로 나아가는 것도 나를 위한 일이지만 그냥 나를 인정하는 것이, 초라하고 평범한 나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첫걸음이라고 믿는다. 몹시 휘청인다. 휘청이는 청춘. 그게 썩 멋있는 형태는 아니다. 단지 즐기고 싶다. 무릎이 건강할 때 마음껏 휘청이고 일어나 보려고 한다. 물론 무릎이 안 좋아져도 일어날 방법은 많겠지. 모쪼록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는 않을 것이다. 아이의 마음으로 가누는 어른의 생. 누구나 마음속에 어린아이가 산다. 빨래 건조대에 이불을 널어 만든 비밀기지 안에. 사랑에 맞지 않는 아이의 눈빛은 모든 것을 빨아들일 것처럼 반짝인다. 다만 곧잘 휘청거릴 뿐이다. 불안을 가득 안고 이불 속에서 더운 숨을 몰아쉬던 나의 아이. 찡긋한 불안과 말릴 수 없는 충돌에 시큰한 밤을 견딘다. 내내 아이의 마음으로 나 하나를 가누며 산다. 타고난 예민한 기질 때문일까? 마음이 불안하고 저리다. 단단해졌다고 믿는 순간 무너지고 괜찮다고 안심하는 순간 툭 꺼진다. 언제쯤 구겨지지 않는 밤을 보낼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른스럽다고 표현한다. 단단한 마음을 가졌으리라 추측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겠다. 그러나 나는 어른이 되길 강요받았던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살고 있다. 선택을 마주할 때 매 순간이 두렵다. 새로운 상황에서 덜컥 겁을 먹는다. 누군가의 거대한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선택을 떠넘기고 싶다. 그렇지 않은 척할 뿐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고, 애초에 나는 어릴 때부터 아무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을 산타가 없다는 것을 깨닫듯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는 산타를 믿어본 적이 없다. 산타를 믿지 않는 아이의 마음으로 사는 지금의 나. 그런 내가 싫거나 그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진 않는다. 나의 속성이라고 인정했을 뿐이다. 그러나 문득 궁금해진다. 어른의 속성은 무엇일까? 아이의 마음은 또 무엇이고, 자라나는 마음과 성숙한 마음, 시드는 마음은 어느 경계선에 있을까? 하나의 경계선은 책임감이겠지. 책임감을 깨닫지 못한 마음, 책임지는 마음, 책임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 자라나는 마음은 몹시 짧았다. 시드는 마음은 너무 이르게 찾아왔고, 책임은 지고 있지만 금방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내내 품었다. 성숙과 쇠약 사이에서 머뭇거렸다. 마음은 빠른 속도로 쇠락하는데 몸에는 여전히 생의 기운이 가득했다. 그 괴리에서 자주 울었다. 다만 글을 썼다. 아이의 마음을 한 어린일 때 기꺼이 펜을 들었다. 물에 빠졌다가 겨우 육지로 쓸려 나와 콜록거리듯이 글을 썼다. 글은 익사 직전의 아이와 소통하는 수단이었다. 듣고 싶었던 말을 썼다. 그 아이가 듣고 싶은 말은 진작 알고 있었다. 글에 담아서 할 뿐이었다. 외면했던 어린 마음을 파고들었다. 가끔은 글이 자기 혐오와 절망, 체념으로 치닫기도 했다. 그래, 솔직히 자주 그랬다. 그러나 늘 그런 것도 아니었다. 작은 빛, 나지막한 기상이 이따금 고개를 들었다. 그렇게 무엇이든 썼다. 불가항력적으로 자주 글을 쓰면서 점차 정말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전히 성장과 성숙, 쇠약 사이를 머뭇댄다. 한결같이 머뭇거리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제는 쓸 줄도 아는 사람이다. 활자로 중심을 잡는 인간. 살아가는 데는 힘이 필요하다.
살아가는 데는 힘이 필요하다. 단어 그대로 힘이. 난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였다. 체육부장도 도맡고 줄넘기를 항상 허리춤에 메고 다니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계단을 거뜬히 오르던. 그리고 그 아이는 살려고 운동하는 어른이 됐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몸과 마음이 기하급수적으로 약해졌다. 스트레스성 폭식과 쏟아지는 잠으로 남은 밤을 보내기 일쑤였고 안 좋은 것들이 쌓였다. 낮과 밤이 하나도 통제되지 않으니 끌려다니는 삶을, 내가 없는 삶을 살았다. 도저히 내 삶이 내 삶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때 나는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다. 헬스장에서 점심시간과 퇴근 후에 난생 처음 PT를 받았다. 역시 몹시 힘들고 힘들었다. 누가 인생이 확 달라진다고 했나. 힘들어서 집 가면 뻗는 건 매한가지인데 자세는 해도 해도 모르겠고 누가 1년만 버티면 괜찮다고 했나. 이따 집 가면 치킨에 맥주 먹는다. 근데 이 자세는 여전히 모르겠다. 선생님, 왜 계속 한 개만 더 하냐고요. 운동 예찬까지는 못하겠다. 그 정도로 자주는 못하니까. 그래도 하지 않는 것보단 낫더라. 나 좀 멋진 사람 같고. 땀 흘리고 나면 뿌듯하고 그제야 삶이 조금은 내 것 같았다. 힘을 빼는 법. 이를 악물고 산다. 누군가를 만나는 자리에서는 입꼬리와 온 근육에 힘이 꽉 들어가 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못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힘을 잔뜩 주다 보니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한다. 과다한 리액션 속의 말실수, 갑작스러운 망각, 오버액션 혹은 얼어붙음. 돌아와 침대에 누워 오래 잠들지 못하는 나를 곱씹는다. 나의 부끄러운 언행에 찡그리는 밤을 보내는 건 고질병처럼 앓고 있다. 내내 코 한쪽으로만 숨을 쉬어야 하는 비염처럼 나는 절반쯤 나를 부끄러워하며 살았다. 쉽게 자기 혐오의 길로 빠지기도 한다. 동시에 힘을 주고 산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들 이만큼은 힘을 주며 산다고 여겼다. 이런 부끄러움과 자괴감은 당연하다고. 어느 날에 힘을 좀 빼라는 말을 들었다. 너는 늘 힘을 많이 주고 있어. 그게 너를 A0까지 만들지만 A 플러스까지도 못 가게 만들어. 좀 힘을 빼도 괜찮아. 오히려 그럴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와. 힘을 좀 빼봐. 이 말을 평생 잊지 못하고 있다. 내가 남들보다 힘을 주고 산다는 걸 처음 깨달은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멀리서 봐야만 보이는 것이 있다. 마찬가지로 힘을 빼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있다. 그 사실을 이해한 후 의식적으로 힘을 빼는 연습을 하며 산다. 힘을 빼려고 오히려 힘을 주게 되는 일들도 덜어 있었다. 그러면서 강인한 근육을 가져야만 힘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음을 알았다. 질긴 마음의 근육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마음을 지지하는 몸의 근육 역시 적절한 힘을 기를 것이다. 도리어 힘을 잘 빼기 위해서. 우리가 숨기는 것. 우리는 숨기는 것을 더 보고 싶어 한다. 예를 들면 괄호 속의 말들. 인간 본능이라는 게 참 그래. 숨기는 것은 왜 커다란 것으로 생각할까? 보통 숨기는 것은 사소한 것인데 물론 사소한 게 결정적인 것을 말해주긴 한다. 숨기려고 하는 것일수록 자꾸 쳐다보게 된다. 물론 어른이 된 이후로는 의식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지만 내가 숨기는 것들도 사소하고 초라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평생 숨길 것이다. 큰 이유는 없다. 이유도 초라하다. 그리고 진짜로 말 안 할 거다. 숨기려는 메시지, 공개하지 않는 취향, 삭제해버린 사진, 그 민낯이 몹시 궁금하긴 하다.
진상은 별거 없긴 할 거다. 숨기는 내용도 이유도. 드러내는 것은 꾸며진 것이라 그럴까? 밝혀지지도 않은 것은 날 것이고 유명 작가의 십작이나 연습장이 더욱이 궁금한 이유는 그들의 민낯이 궁금해서일까? 매만지지 않은 민얼굴이. 날 것을 좋아한다. 더해지지 않은 무언가. 좀 서투른 것, 유려하지 않아도 간솔한 것. 단순하고 솔직한 민낯을 보면 왠지 친밀감이 드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런 민낯을 보고 보이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구태여 숨겨진 것을 보려고 하진 않는다. 좀 보고 싶은 건 사실이다. 날 것의 마음을 듣고 싶긴 하다. 꾸민 마음도 이해할 수 있다. 아이고, 속마음과 말이 바뀌었다. 늘 이런 식이지. 평온과 성장통. 평온이 어렵다는 걸 늦게 깨달았다. 평온을 불안해하는 날이 있었다. 납작한 삶은 재미가 없고 싱거운 하루는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 아무 일도 없는 날은 내가 한층 시시해진 날이라고 여겼다. 멋지게 살고 싶었다. 30초짜리 영화 예고편처럼 박진감 넘치고 농축된 삶을 살고 싶었다. 그러나 짧은 예고편을 보고 기대했다가 실망한 2시간짜리 영화가 얼마나 많았는가. 30초를 2시간으로 늘려보는 것도 지루한데 100년짜리 인생은 어떠할까? 삶은 따분한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그 따분이 사실은 평온이라는 걸 깨닫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우리는 농축되어 자극적인 것들에 둘러싸여 사니까. 그리하여 안오는 잃어야만 뼈저리게 알게 된다. 소중한 것은 잃어봐야 안다는 가슴 아픈 말은 많은 이들의 지독한 경험에서 나왔을 테니까. 우연히 평온이 온전하게 평온으로 느껴진 날이 있었다. 평온은 정말로 평온하게 느껴지고 불안이 나를 괴롭히지 않은 날. 고요했으니 벅찬 마음이었다. 이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울음이 났다. 작게 울었다. 온전하게 평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스스로가 대견했다. 작은 진화를 한 것 같았다. 눈물은 진화에 대한 기쁨과 자축의 의미였겠지? 빨리 늙기를 바란 적이 있었다. 빨리 나이가 들어 아픔에 무뎌지기를. 바보 같은 소원이었다. 나이가 들어도 무뎌지지 않겠지. 다만 참는 방법을 깨쳤을 뿐이겠다. 성장통은 정직하게 알아야만 고통을 참거나 피하는 요령을 얻을 수 있다. 마침내 평온에 다다르는 방법까지도 얻을 수 있겠지. 천천히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성장통을 고스란히 느껴야겠으니 성숙의 길목에서 평온의 귀함을 깨닫겠지. 아침의 시시. 어제의 기쁨과 평온이 거짓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기쁨의 다음 날이면 대부분. 어제 신난 나는 거짓말 같고 오늘 시시한 나는 진실 같다. 형편없는 나의 진실에 좋은 사람들의 큰 기운과 우연과 어떤 거짓들이 섞여서 어제의 가짜 날이 지나간 것만 같다. 그러면 나는 후다닥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노래를 크게 틀고 철퍽철퍽 샤워를 한다. 2시간 분량의 시시와 불안을 견딘다. 아침 준비에 집중한다. 괜찮아, 괜찮아 되새기며. 늘 웃을 수만은 없지. 늘 괜찮을 수만은 없지. 천국이 행복과 웃음만 있는 곳이라면 무서울 것 같다는 정현우 시인의 말처럼 늘 웃는 것도 생각해 보면 무섭지. 그러니 웃지 않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무섭지 않은 것이다. 오늘이 쓸쓸한 이유는 어제와 다른 아침의 햇살에 눈이 맵기 때문이고 자고 일어나 나른한 심장 박동을 가졌기 때문이고
평온과 나른 속에 쓸쓸히 섞여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 허물을 느낄 필요는 없다. 쓸쓸할 필요도. 아침 햇살에 몸을 맡기고 또 나아가면 된다. 그럼 곧 기쁨의 아픈 보조개를 갖는 나를, 슬픔에 헐어버린 코끝이 아무는 나를, 쓸쓸히 섞인 일상의 나를, 쓸쓸하지 않을 일상의 나를, 내 진짜 날들을 겪어낼 수 있겠지. 낭망의 밤. 밤이 낭만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적막한 밤, 점등된 방 안에 혼자 누운 나. 눈을 감아도 암흑, 눈을 떠도 암흑뿐이다. 나의 우주는 그곳에서 폭발하기 시작한다. 자주 쓸쓸하고 비관적인 방향으로 팽창한다. 어제의 부끄러움과 오늘의 시시함, 내일의 불안이 찡그린 눈꺼풀 아래로 달려든다.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오늘 나는 왜 이렇게 별거 없는 하루를 보냈나?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방대한 생각에 짓눌려 미미해진 나를 견딜 수 없어서 잠들지 못한다. 잠에 드는 일은 꼭 죽음을 연습하는 일 같다. 고요함 속에 홀로 눈 감는 일은 온 우주의 분리와 동시에 내 우주로의 영원한 결속처럼 느껴진다. 그 우주가 절대적으로 다정하진 않아도 조금 외로워질 뿐이다. 오랜 밤을 지내고 나면 밋밋한 아침이 온다. 눈 감았던 밤만큼 깜깜하진 않은 동시에 어제에 빌려온 기쁨도 온데간데 없는 그런 뻔한 아침. 견뎌야 하는 것은 폭발하는 밤만이 아니다. 싱거운 아침의 분주도 견뎌야 한다. 그래도 밤의 정적을 견디는 것보다는 편하다. 마음이 멍하지만 몸은 수선스럽다. 곧 생의 기운이 가득한 바깥으로 걸어나간다. 일에 집중하는 것만큼 슬픈 마음을 감당하기가 쉬운 순간이 없다. 내 기쁜 곳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좋다. 가벼운 주제로 제잘되는 순간 불안과 슬픔이 잠시 눈 감는다. 그 순간을 좋아한다. 가뿐한 육회가 삶에 꼭 필요하다고 느낀다. 어김없이 해가 진다. 일에서 벗어나 나로 돌아온다. 미뤄둔 설거짓감을 발견한 듯 또 적막한 밤을 짐작한다. 지겹다. 그러면서도 되낸다. 불행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이런 나도 있는 거다. 슬픈 나도 거짓은 아니지만 기쁜 나도 진실이다. 나는 살아있다. 살아있으니 곧 행복을 꿈꾸며 잠드는 날도 올 것이다. 분명코. 오늘 지우의 반편지는 저자 쑥의 무명의 감정들 함께 읽었습니다. 쑥은 겨울을 뚫고 제일 먼저 나오는 식물이죠. 겨울의 아픔을 견디고 힘차게 올라오는 쑥의 모습. 여리게 올라오지만 그 속에는 아주 강하고 진한 향을 가지고 있는 쑥의 모습이 저자 쑥의 모습과 또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인생이 쉬울까요? 모두가 다 겨울처럼 춥고 힘든 시기가 있게 마련인데요. 저자 쑥도 그런 어려운 감정들, 버거운 감정들을 이 무명의 감정들이라는 책에서 잘 녹여내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감정들을 다른 누군가와 공감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공감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글을 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무명의 감정들은 곧 나의 감정일 수 있습니다. 함께 공감하고 나만 그렇진 않구나 라고 위로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지우의 반편지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보아요. 오늘 밤도 잘 정리하시고 좋은 꿈 꾸세요.